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작업했던 거에 이어서 보면은 이제 안녕하세요만 넣어 봤었죠. H1 안녕하세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요 부분을 갖다가 지금 일반적으로라면은 여기다가 CSS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쓰는데 지금 이렇게 연결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얘를 현재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CSS 파일을 끌어와 갖고 얘가 알아서 지금 넣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현재는 실행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요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실행이 된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식으로 이거 좀 눈에 잘 안 띄죠? 요런 식으로 컬러를 넣어도 지금 CSS 파일이 분명 인덱스 HTML에 연결이 안 됐는데 일반적으로 하면 연결이 돼야 변경이 되죠. 근데 연결이 안 됐는데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 이유가 main.js에서 import style.css 이 파일을 지금 여기서 호출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main.js에서 얘를 끌어와서 이 main.js가 또 index html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지금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트를 활용을 하면은 여기서 다 끌어다가 넣어주면 알아서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불필요하니까 지우고 실질적으로 이제 테일윈드 CSS를 이제 또 설치를 해서 써야겠죠. 그러면 이제 테일윈드 CSS를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느냐, 요 사이트 이제 또 들어가 볼게요. 테일윈드 CSS에서 getStart를 누르면 여기 어떤 식으로 설치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요거를 프레임워크 가이드에서 우리가 비트를 활용했으니까 요 프레임워크 가이드에서 비트로 들어가 봅니다. 그럼 요렇게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먼저 실행을 했던 거니까 얘는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제 개발에 필요한 테일윈드 CSS와 포스트 CSS 오토 프리픽서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요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설치하느냐, 우리 터미널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터미널을 또 열어줍니다. 터미널에서 또 이렇게 열어줍니다. 터미널을 열어서 지금 터미널 두 개 열려 있죠. 하나는 비트가 실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는 새로 열어갖고 우리가 아까 복사해 놓은 걸 컨트롤 V 해서 붙여놓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이제 막 이렇게 또 설치가 되죠. 테일윈드 CSS와 포스트 CSS 오토 프리픽서를 설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뭔가 실행을 하죠. npx 테일윈드 CSS init p, 그러니까 이제 초기화 시키는 겁니다. 얘를 또 이렇게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또 복사 붙여넣기 npx 테일윈드 css init p 딱 이렇게 하면은 뭔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만들지 않았던 테일윈드 config.js와 포스트 css config.js 이렇게 두 가지 파일이 이렇게 알아서 설정이 됩니다. 이 부분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고 나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 파일명 나와 있죠. 테일윈드 config.js에다가 요 내용을 추가해라. 컨텐츠에서 index html과 이 소스 안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JSX 파일, TSX 파일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컨텐트 요만큼을 저 내용으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인덱스 HTML 파일과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을 가져다가 테일윈드 CSS가 처리를 하겠다라고 할 때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요것들만 탐색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아주 많은 파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탐색하게 하면은 굉장히 느려지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딱 우리가 어떤 파일들만 관찰할지 얘가 여기서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들을 항상 관찰하면서 테일윈드 CSS 클래스명이 사용되는지 감시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index.css에다가 또 요것들을 추가해줘야 돼요. 테일윈드 베이스 컴포넌트
유틸리티 요것도 복사를 해서 스타일 CSS 아까 다 지웠죠? 요게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npm run dev 해가지고 실제로 테일엔드 CSS 요렇게 클래스명을 넣어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해놨던 애 요게 요 배시창에서 여기서 실행되고 있었죠. 요거를 중단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C를 누르면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됐죠. 여기서 다시 npm run dev 해서 다시 개발 서버를 또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되고 있다라는 게 뜨고 그 다음에 아직 어떤 클래스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가 안내를 해주죠. 뭔가 지금 아무것도 테일엔드 CSS를 사용한다고 설정을 해놨는데 아무 클래스명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리고 이것도 스타일이 변했어요. 이거 실행하는 동시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우리가 클래스명을 넣어볼 수가 있겠죠. 클래스 해서 글씨를 좀 크게 해볼게요. 그러면 텍스트 LG 이렇게 하면은 라지 사이즈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4XL 한 요 정도 해야 크게 보이겠네요. 그 다음에 폰트 볼드 이렇게 해서 두껍게 그 다음에 텍스트 레드 500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스타일이 계속 변하는 게 보이죠. 요게 내용을 보면은 여기 마우스를 올려봤을 때 텍스트 4XL은 폰트 사이즈가 2.25 36픽셀 정도 되고 라인 하이트는 2.5 40픽셀 정도 된다. 요게 테일엔드 CSS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클래스명에 대한 정의가 다 되어 있어요. 폰트 볼드, 폰트 웨이트가 이렇게 700으로 두께가 이렇게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텍스트 레드 500 이러면은 이런 컬러가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쓸 수도 있지만 요 테일엔드 CSS 사이트 여기에 가보면 바로바로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봤을 때 글자 사이즈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목록 중에 보면은 폰트 사이즈, 타이포그래피에 폰트 사이즈라고 있죠. 그럼 이런 식으로 텍스트 XS, 텍스트 SM, 베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즈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사용법은 이런 식으로 클래스명만 넣으면 적용이 된다라는 게 여기 볼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활용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장 기초적인 이제 클래스명은 여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런 폰트 웨이트도 보면은 이렇게 아까 우리가 썼던 폰트 볼드 이렇게 있죠. 그 외에도 이렇게 100부터 900까지 전부 거기에 상응하는 클래스명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매번 이렇게 스크롤해서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컨트롤 K를 눌렀을 때 퀵 서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컨트롤 K를 실제로 눌러 볼게요. 이렇게 나오고 폰트 사이즈 우리가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폰트 사이즈로도 이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 이렇게 하면은 여기 두께로도 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컬러도 한번 볼까요? 컬러 뭐 텍스트 컬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텍스트 컬러 한번 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텍스트 슬레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러가 쫙 나열이 돼 있죠.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컬러에 대한 거는 요 위쪽에 가보면 커스터마이제이션 메뉴 쪽에 컬러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면 이렇게 컬러표가 이렇게 쫙 있죠. 이런 것들에 뭐 앞에다가 텍스트 슬레이트 50, 100, 200 이런 식으로 뒤에 수치를 넣어주면 돼요. 앞에 텍스트를 붙이면 글자 색깔, 앞에 뭐 BG 해가지고 백그라운드다 하면은 이제 백그라운드 색깔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러가 미리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핑크로 배경을 넣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클래스를 BG 핑크 600 텍스트는 화이트 이렇게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HTML을 떠나지 않고 CSS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이 인덱스 파일 안에서
인덱스 HTML 파일 안에서 그냥 바로바로 클래스명을 넣을 때마다 이렇게 스타일이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런 식으로 뭐 테일윈드 CSS에 대한 어떤 설명이 안 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까먹은 게 하나 있었는데, 여기 확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 확장 탭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설치해 놓은 게 이런 식으로 뭐 오토 클로즈 태그라든지 오토 컴플리트 태그, 오토 리네임 태그, 이런 것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제가 이제 영상 하단에 설명글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설치하시면 편리할 거고, 오토 클로즈 태그랑 오토 컴플리트 태그, 오토 리네임 태그가 상당히 편리하고, 나머지는 지금 단계에서 쓸 것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테일윈드 CSS 인텔리센스. 이 인텔리센스라는 애가 사실 여기서 이런 자동으로 테일윈드 CSS 클래스를 인식을 해갖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거나, 우리가 실제로 뭘 입력을 했을 때 추천을 해줘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막 뭔가 뜨죠. 여기 인텔리센스가 해주는 건데, 텍스트 뭐 어떤 걸 넣어볼까요? 글씨 컬러 뭐 이런 것들 넣어봤었는데, 패딩을 갖다가 넣었을 때 P로 시작을 하면 패딩이거든요. P 해갖고 8 하면은 여기 설명이 뜨죠. P8은 패딩이 ERM이고 EREM은 32픽셀이다. 이렇게 해서 P8 이렇게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사방에 패딩이 32픽셀씩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글씨 또 두껍게 해보려면 폰트, 볼드 이렇게 입력할 때마다 목록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볼드 넣어주고, 저장 또 하면은 화면이 또 바뀌죠. 텍스트 사이즈도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죠. 여기서 XL만 입력을 해도 이렇게 목록이 쫙 나옵니다. 8XL. 그러면 글씨가 크게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테일윈드 CSS는 바로바로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편리한 점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막 넣다 보면은 상당히 또 길어지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리액트라든지 아니면 뭐 PHP에서 우리가 썼던 뭐 지금 이제 워드프레스를 쓸 거니까 그런 애들은 일부분을 이제 만들어서 루프를 돌려갖고 반복하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는 또 비교적 좀 간단하게 쓸 수도 있고, 요거를 너무 길어지고 반복적으로 써야 된다 할 때는 그걸 또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다시 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제 테일윈드 CSS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 이제 바로 이제 예시를 보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실제적인 사이트 제작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이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